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언급하는 횟수가 늘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탓인지 중국 언론인 소우는 몇 달 전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둘 중에 누가 우위인지를 따져보자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도 번역되어 기사화되었는데,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왜 한국이 이제는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냐며, 젊은이들은 혐한 감정이 다 무너졌는데 오로지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들만 한국을 싫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몇 달 전에 나온 기사이지만 최근 들어 일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 일본인들의 반응 모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언론인 소우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토의 크기부터 경제 공업화 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비교했는데요. 중국 기사의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한국은 아직까지는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을 굉장히 질투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 중국 기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그냥 한국을 까내리기 위해서 작성됐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인 기자도 이를 느꼈는지 이를 번역해 일본에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중국인들이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한국이 몹시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중국 기사는 우선 일본이 현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라며 한국과 경제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GDP 자체가 인구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경제력을 말할 때 1인당 GDP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라며 이 역시 한국에 비해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경제 총량에서나 1인당 GDP에서나 일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GDP를 인구로 나눈 명목 GDP는 그럴 수 있지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PPP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머리를 자르나 베트남에서 머리를 자르나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PPP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충분히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사는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고 미국과 유럽 전체 반도체 회사보다도 매출이 높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원자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일본이 한국에 앙심을 품고 원재료 수출을 중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최소 4분의 1은 마비되고 결국 일본의 요구를 따르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정말 어떻게든 한국이 부러워 질투심에 눈이 먼 주장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에 타격을 주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수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한국은 별다른 타격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가 결국 한국이 일본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10년이나 단축시켰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즉,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는 실패했다는 여론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자는 이를 악물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을 규제할 경우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도 가관인데요. 대놓고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군사력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견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방체계가 몹시 부실한 나라이며 군사력 규모가 크고 장비도 갖추고 있지만 전작권조차 갖고 있지 않아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며 한국의 군대는 답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전작권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이라면 일본은 아예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인데 이 기사는 같은 기준으로 두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한국만 깎아내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한 편집장 무라야 켄지조차도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한국을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 기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으니까 한국의 좋은 점은 가감없이 인정 좀 해라. 특히 음악을 좀 듣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저쪽이 소리를 훨씬 잘 가지고 논다. 한국말이라서 이해는 없지만 한국 쪽이 훨씬 레벨이 높아? 지금 일본에서 멋진 것은 모두 한국제이며 한국산일 정도지. 시급으로 일본을 이겼다든가 GDP로 일본을 이겼다든가 하여간 판타지를 창조해 웃고 있는 건 모두 한국인들이구나.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유럽인에 가까운 민족이었다고 하더라. 얼굴은 비슷해도 일본인은 왜 한국이나 중국인과 다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해답이 풀렸어. 인터넷 혐한의 핵심이었던 오타쿠들이 이제 한국산 게임과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굴복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가장 필사적이었던 오타쿠들이 혐한을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이제 혐한은 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나도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잘 모르지만 전자기기에서는 삼성 갤럭시와 LG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일본이 좋고 한국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미안해. 다만 일본의 전자기기 업체들이 힘내주기를 바랄 뿐. 한국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진심으로 너무 귀여우면서도 섹시해서 일본 여자들과는 너무나 달라서 매력적이야. 반면에 스시 여자는 한국 남자가 좋다면서 한국 놈들의 품에 안기는 쪽이겠지. 분명 예전에는 한국의 경제력이 고작 도쿄도 하나와 같다며 비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에 관해서는 완전히 일본이 뒷목 잡힌 하청 공장이 되어버렸네. 예술이나 문화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아시아인은 오로지 한국인들밖에 없다. 솔직히 이제는 국제적인 기업이 아시아에 집을 세울 때 일본은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야. 한국, 싱가포르, 중국 그 외에 인도 정도다. 아직은 일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순위가 내려가고 밖으로 밀린지 모르는 거야. 불화수소로 한국 괴롭혔지만 오히려 일본 쪽의 제조기업 순이익이 90% 감소하자 울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한 건 아주 유명한 사실이지. 이미 많은 공장들이 한국으로 가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어. 정말 최악의 패배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은 어떻지? 한국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의 확진자로 잘 막아내고 있어. 단연코 일본이 승리 중이라고 할 수 있지. 절대로 한국인이 일본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해. 제발 날 좀 그만해라.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일본에 와서 살고 싶다는 한국인은 있지만 그 반대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일본인은 없어. 쓸모없는 여자들만 그런 생각을 할 뿐이야. PPP로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하지만 정말 수수께끼의 지표구나. 도대체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거야? PPP를 수수께끼의 지표 취급을 하다니 정말 멍청하구나. OECD와 총무상에서 공인 자료로 쓰는 기준인데. 내가 여름방학 중에 유학했던 영국의 국제영어학교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당시 프랑스인, 러시아인, 독일인, 중국인, 이탈리아인, 이집트인, 태국인 그리고 한국인이 모여 있었다. 모두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나라 자랑을 시작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했지. 그래서 내 차례에 겸손한 척하면 오히려 존경받을 것 같아서 일본에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각국의 사람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 일본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말했어.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인터넷에서 배운 내용을 말해버렸다. 일본은 세계 4대 문명을 넘어섰고 장대한 역사와 일본이 한국과 대만을 가르쳤으며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북한과 같은 국가였고 2차 대전에 아시아를 구하고 토요타나 소니, 닌텐도, 삼성이 있다고 말했지. 그러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그들은 나를 비꼬며 삼성을 자랑하는 이유를 물어봤어. 삼성은 엄청 유명해서 삼성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았고 모두가 삼성은 한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나는 삼성이 일본에서 기술을 훔쳐 갤럭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라고 죽기 살기로 설명했는데 모두 그건 아니라고 했다.
옆에 있던 한국인도 크게 웃더라고.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완전히 좌절했어. 그래서 결국 친구가 없는 쓸쓸한 여름방학을 보냈지. 방학이 끝나고 일본에 귀국해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일본에서 한 흑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 문화가 대인기라며 일본인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가식적으로 인터뷰하더라. 독선적이고 슬픈 나라, 그게 바로 일본이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